네, 오늘은 이제 수이라는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NFT 프로젝트인 GodBeef라는 게 나와가지고 한번 이거에 대한 코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GodBeef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플레이어를 넣고 그 다음에 그 플레이어 중에 이제 누가 이길지를 판별하는 사람을 둠으로써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제 동점일 경우에는 나눠 가지지만 한 명이 승리자가 나올 때는 이제 그 승리자가 이 토큰을 다 가져가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저의 수익 원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본넷이 문제가 있나요? 네, 0수위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먼저 수도꼭지 한번 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디스코드에 접속을 해가지고 대본넷 Feel free to tag the team. 네, 지금 아마 수위 네트워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이러네요. 그러면 실제 테스트는 진행은 하진 않고 일단은 그럼 이제 GitHub 코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move.tml 파일 좀 확인을 해보고 프레임워크 이거 프리네요.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로컬 환경에 수입 프레임워크가 모두 저장이 되어 있나 보네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가 만들어졌는데 파일을 새로 형성하겠습니다. 를 만들고 뭐 좀 파일 넣어져 있고 디프 같은 경우에는 공ex용 네. 그러면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팩 이제 원본이 되는 팩무브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간단한 뭐 이런 뭐 패키지들이나 아니면 간단한 에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복붙을 해두도록 하겠고요. 왜 이게 VS 코드를 한번 삭제하고 까니까 라이브 확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은 되네요. 간단하게 이 정도는 복붙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수위를 간만에 만져보다니까 체크였나요? 빌드였나요? 갓비프가 아니라 get으로 되어 있죠. 저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getbig라는 이 그 디펜던시에서 디펜던시라기보다 이제 모듈이 되겠네요. 모듈에서 이제 트랜스퍼와 이제 벡터맵과 벡터스라는 커스텀한 그런 타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도 복붙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제외하고 네. 이런 같은 경우에는 맵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실제 코드를 작성할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번 다뤄보았지만 이쪽 컴퓨터에는 그 코드가 그대로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커스텀한 것들은 일단은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카피 플러그인이라도 절선 유저 모드 모듈 카피 복사를 할게. 네, 문제없이 이제 컴파일이 되었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스트럭처로 담게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복붙을 하지 않고 그냥 직접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값이 있으니까 UID가 사용이 되어야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단계가 되겠죠. 현재 어떤 단계인지. 타이틀과 description. 현재 이 값은 정확히 어떠한 값을 의미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투표했을 때 네. 그 받아야 할 뭐라 해야 되냐 기준점이 되겠네요. 3개를 받으면 이긴다. 네, 이러한 기준점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그 베팅할 금액을 의미를 하겠고 플레이어는 어드레스로 받고 판단자들도 벡터로 어드레스로 받고요. 이 부분도 좀 이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스트럭처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네,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함수들도 그냥 복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레퍼런스 타입으로 배를 받고 이제 배에 있는 값을 단순히 보여주는 그런 용도만 담당을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다음으로 작성할 함수들에서 이게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인적값들은 그냥 네, 일단은 tx 컨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샌더를 인식을 하고 나머지는 뭐 여기에 있는 이러한 값들입니다. 타이틀, 디스크립션, 뭐 사이즈, 플레이어 어드레스 뭐 이러한 값들이 되겠고 일단은 랭스 값을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 원하는 랭스가 그 인자로 넘겨주지 않을 때에는 에러를 뜨게 하였고요. 뭐 여기 에러 같은 부분에는 이제 min players 어디 있을까요? 네, 기준점이 있죠. 최소 2명.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플레이어는 뭐 256명 이렇게 되는 그 정도 간단한 검증을 해주고요. 그래서 실제로 웹 쪽에서도 2명에서 256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벡터스에다가 이런 hasDuplicat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이거는 스탠다드 함수가 아니라 여기 이 벡터스에 있는 함수입니다. 앞서도 나왔지만
이것까지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주석으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벡터로 들어가는 인자의 랭스를 뽑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자로 들어오는 플레이어스와 이 저디스라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벡터, 쉽게 말해서 배열이라고 하겠습니다. 배열에 이제 랭스 값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뭐 플레이어라고 했으면 플레이어의 랭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여기 어드레스를 3개 넣으면 이 랭스의 값은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3이 들어오고, 그러면 i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바로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 벡터가 쉽게 말해서 어레이라고 했으니까 어레이에 있는 i가 0, 즉 어레이에 있는 0번째 값을 가져오라는 뜻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타입이 어드레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벡터 어드레스로 넘겼기 때문에 여기 이거는 어드레스 타입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다음 인자를 가려주는 뭐 인덱스 그 1을 해주고 1이 아니라 이 값을 포함을 안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0번째 어드레스가 되고 얘는 1번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y를 통해 가지고 그럼 1번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번에는 1번째 어드레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1번째 어드레스가 만약에 이 0번째 어드레스와 같으면 return true, 즉 같은 어드레스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같은 어드레스가 있다는 값으로 리턴을 해주고요. 이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i에서 또 증가를 하고 그럼 얘는 1번째 어드레스가 될 거고 얘는 3번째 어드레스부터 비교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들어오는 인자에 같은 어드레스라기보단 같은 값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 같은 값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얘는 특정 값, 즉 특정 배열이 이렇게 1, 2, 3 있을 때 여기에 1하고 중복되는 값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제 아래에 있는 거는 1, 2, 3 그리고 2, 4, 5 이렇게 있을 때 이 0번째 값을 2, 4, 5 한번 둘러서 같은지 확인하고 두 번째 값을 여기 옆에 배열을 또 돌아서 확인하면서 만약에 같은 값이 있으면 true를 리턴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사실상 이거나 로직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정리를 하자면 얘는 한 개의 배열에 같은 중복된 값이 있을 때 얘는 두 개의 비율을 비교를 해가지고 중복된 값이 있을 때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플레이어들이 이제 판단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투표하거나 그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넣은 것으로 넣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검증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간단한 어설트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 객체를 만들어줘가지고 이거를 이제 share 오브젝트로 해야겠죠. 왜냐면 이거는 누구나 접근을 해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share 오브젝트로 선언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할 때에는 이게 뭐라 했죠? 네, 어쨌든 판단하는 그 어드레스인지를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누구한테 상속되지 않고 그냥 share로 동작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실질적이라기보단 이제 여기에 이 플레이어로 등록된 플레이어가 이제 그 베팅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 정리 좀 하고 그리고 플레이어가 낼 코인 값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베팅 하는 이 스트럭처도 가져오고 있죠. 그리고 샌더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밸류 값을 통해 가지고 플레이어 일단 어드레스와 코인 밸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오랜만이라서 무브가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이 밸류 리턴 타입이 밸런스
밸런스가 아니라 이거 타입이 64로 구성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assert. 네,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면 뭐 벳가 펀딩 현재 펀딩 상태여야 된다. 이 베팅이라는 객체가 현재 펀딩 상태여야 된다. 그리고 이 베팅이라는 객체에 이 플레이어 어드레스가 속해 있어야 된다를 검증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어에 속한 그 어드레스들만 베팅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한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플레이어들만 이 베팅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 뭐라 해야 될까, 이 배츠 펀드 부분에 저희가 이제 배츠라는 스트럭처를 보았을 때 이 펀드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적혀 있고 이 배츠 펀드에 이제 플레이어 어드레스가 없어야 된다를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없어야 된다라는 코드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미 베팅을 한 플레이어가 또 베팅을 할 수 없게 막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 다음 코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배트 기준을 한 개씩만 한다 했는데 코인 밸류가 두 개가 들어와 버리면 한 개가 오버되는 거니까 이 한 개가 오버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시 바로 샌더에게 다시 객체를 넘겨주게 되고요. 네, 스플라이트가 이것도 정확히는 그 기억이 안 나지만 이 플레이어 코인과 이 체인지러를 통해 가지고 아마 새로운 코인 스트럭처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차피 뭐 공식 다큐멘트나 깃허브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제 fact map이라는 타입에다가 insert 함수만 봐도 어떤 값을 넣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betFund라는 값에 이 타입이 되겠죠. betFund라는 값에 어드레스와 플레이어 코인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앞서 한번 베팅을 한 플레이어 어드레스는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어설트 문에서 컨테이너를 할 때 실패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베팅을 전부 다 했을 때 여기 플레이어로 속한 사람들이 베팅을 전부 했을 때 그때 이제 베팅의 스테이터스를 바꿔주게 됩니다. 이제 버트가 되겠습니다. 버트는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투표를 할 건지 그렇게 동작을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이것도 앞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현재 베팅 상태 값이 first bot, 즉 이게 실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또 컨테이너를 해가지고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치 버트에다가 이제 보팅을 한 어드레스를 넣어주고요. 누구한테 보팅을 했는지도 같이 넣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버팅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디지 어드레스랑 플레이어 어드레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 누가 가장 높은 보팅을 받았는지를 기록하는 코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putsmap이라서 count value를 통해 가지고 현재 이 포트 이쪽에서 플레이어 어드레스의 포트 카운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putsm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커스텀한 함수이고 한번 알아보면 putsmap 레퍼런스 타입을 받게 되고 니들이라는
타입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플레이어 어드레스에 레퍼런스 타입을 넘겼으니까 이 V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게 실행이 될 때는 어드레스의 레퍼런스 타입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일단 배치에 이제 랭스 값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똑같이 while문 돌아가지고 현재 값에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카운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즉 해시 스택을 가져올 때 이거는 이제 어드레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뭐라고 할까요? 구성이 되어 있는 벡터 맵이니까 이제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언더바로 되어 있는 애는 누가고 그 누가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투표했는지에 대한 어드레스가 될 겁니다. 이 밸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와 이 인재로 들어오는 니들이 같을 때는 카운트를 한 개 증가시키고 while문이 다 돌면 결국에 카운트를 리턴을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스를 보내주면 누가 누구에게 이 누구에게를 플레이어 어드레스로 넘겨주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 어드레스가 가지고 있는 포트 카운트를 다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플레이어 포트 카운트가 가장 많이 투표된 사람보다 많으면 이거를 바꿔주는 작업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이 플레이어 포트 카운트가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우승해야 되는 목표값이 되겠죠. 목표값보다 크게 되면 모든 토큰을 이제 플레이어 어드레스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위너도 설정이 되고요. 이제 이 게임은 끝났다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티메이트라는 분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퍼도 있으니까 트랜스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래쪽에 있네요. 이건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일단 트랜스퍼에서 사용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send all이라는 게 사용이 되었고요. 이 send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해서 뭐 딱 봐도 저장되어 있는 코인을 특정 계정에 다 주는 그런 함수가 되게 되겠죠. 똑같이 while문을 통해 가지고 객체를 밸런스를 합쳐주고 total value 토탈 밸류에다가 밸런스를 합쳐주고 하는 동작을 한 다음에 이 토탈 밸류를 이제 레시피언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테밀리메이트가 있으니까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ength distance to win player to refund everyone and 크기를 가져오고 남은 투표수가 되겠고, 네. 이거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뭐라고 할까요? 남은 투표수를 통해 가지고도 게임이 그러니까 게임이 결정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이제 리펀드 5를 통해 가지고 환불해주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리펀드 5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nd all fund value back to the associate address. 이 모든 밸류를 이제 연관된 어드레스한테 준다는 함수가 되겠고요. 어디요?
뭐지? remove entry void idx font. 네. 벡터 맵을 넘겨주고 이걸 사이즈를 하고 똑같이 while문 돌린 다음에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어드레스와 코인을 가져오고 이 연관되어 있는 어드레스에게 다시 코인을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네요. 네. 네, 굉장히 흥미로운 함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거는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열심히 하셨네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캔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함수가 되겠는데, 현재 백패스가 버스 펀드 이 상황은 언제일까요? 네, 펀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펀딩을 받고 있고 vector map is empty. 펀드가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만 동작을 하고 뭐 이때는 간단하게 select players sender 네, sender가 되겠고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거를 취소하겠다. 네, 그냥 쉽게 말해서 배팅 게임을 플레이어나 판단자 둘 중에 한 명이 실행을 시키면 이거는 취소가 될 텐데 문제는 이 취소할 때에는 이 현재 백패스 단계가 펀딩 수준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아무도 펀딩을 하지 않았을 때만 캔슬을 시킬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원래 이때까지는 굉장히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직접적으로 뭐 빌드도 하면서 잘못된 문법은 없었는지 다 체크하면서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는 이제 러스트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오붓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코딩 분석 정도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사실 이게 꺼버렸지만 이렇게 웹사이트도 있어가지고 이 GitHub를 참고를 해보면 실제로 웹에서 어떻게 수익 원let과 연동하는지도 코드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제가 시간이 된다면 이러한 코드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수익 원let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트랜잭션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어디 있냐면 JS 있고 컴포넌트 있나? 네, 스위처스 여기 있네요. 아까 봤었는데 스태틱이었나? JS 여기 있네요. 네, 여기에 스위처스를 해가지고 굉장히 괴상한 것들이 다 몰려와져 있죠. 나중에 시간도 되면 이렇게 원래 연동하고 어떻게 트랜잭션 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